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달도 이제 한 이틀 남았어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11월이 되어집니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추수의 계절, 완전한 가을로, 늦가을로 이제 접어들어갑니다. 11월 땅엔 또 김장한 데는 입동도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왜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 많았던 여당의 총선 백서, 여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여의도 연구원 그쪽에서 항상 그 선거가 싫으면 선거에 대한 잘잘못 그 백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여지껏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하라고 그냥 그렇게 많이 그 당원들이라든가 또는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도 계속 붙들고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어제 공개를 했어요. 총선 치른 지 200일 만에 200일 총선 지 200일이면 거의 7개월 만에 백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그 백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뭐 약하겠지만 잘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그 패배 했던 그 총선 백서 공개된 것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김여정이가 또 아주 악바듯이 또 얘기를 했어요. 무인기, 그 평양에 떴다는, 한국이 보냈다는 무인기, 그 무인기에 대해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11월 달에는 정치적으로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최악으로 시끄러울 거예요. 지금 북한의 무인기 때문에 김여정이 빡빡 그렇게 우기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11월 달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왜 시끄러우냐면요. 11월 15일 날 선거법 위반으로 그 선고 공판이 1심 선고 공판 있잖아요. 이재명이 목 끝에까지 칼날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무마시키고 저 재판부에다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 총 걸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2일 날 서울 그 광화문에서 총 동원령 내려서, 그래서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그 모인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아주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냥 그만 밀고 나갑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탄핵들 좋아하는데 탄핵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났습니다. 그땐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저 양반들이 돼가지고 뒷짐지고 있다가 당한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는 이유는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때문에 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태극기 집회, 정광훈 목사가 모이는 집회, 토요일마다 모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기에 모이는 숫자가 수십만 아닙니까? 또 엊그저께 27일 날
서울에서 전국의 그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뭐 110만이 그러잖아요. 110만. 완전히 서울의 광화문부터 서울역으로 해서 마포 가는 쪽으로 해서 저기 저 명동 쪽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인산인해로 아니로 찼다는 거예요. 전 거기 그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을 봤는데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 뿌리라고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뿌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야권에서 11월 2일 날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가 빠질 겁니다. 모르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그 사람들을 동원할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지금 극에 달았다. 11월 15일 날 그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은 또 이재명에 대해서 그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건이 증인 증거물 녹음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지금 증거로 보존됐어요.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도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옛날 같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권에서는 총 걸기를 하는데요. 이게 국가로 봐선 다 이거 쓸데없는 소모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그 이재명이 하나 지켜가지고 이재명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4가지 지금 재판을 또 받고 있는데 지금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 또 하나 늘은 거는 지금 현재 그 법카 문제 경기도 도의사 때 있었던 사건, 그 김혜경 씨 사건에 있던 사건인데요. 거기도 명확하게 증거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192명으로 밀어진다 하더라도 정당한 일, 정의는 못 이깁니다. 결국은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판사판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는 데까지 밀어붙이시다. 참 어이가 없는 정치계죠.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그 총선 패배. 총선 패배의 원인은 불안정한 당정 관계라고 하고, 그러니까 용산의 그 김건희 씨 문제, 바우치백 문제 이런 문제하고 용산의 인사 문제, 용산에 있는 그 관계자들의 불편한 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용산하고 한동훈이가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 총선 패배에 대해서는요.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을 다 이끌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 책임이고, 용산을 끌고 들어가는 건 용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요. 그거는 정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모든 선거는 선거의 공천부터 선거 치르는 전략, 거기 무슨 동원 뭐 하는 것이 다 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했습니까? 용산의 대통령하고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공천에서 전부 잘라버렸잖아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경선을 해서 당선됐는데도 잘라버렸어요. 그것이 그전부터 해오던 그 정치계에 하는 그 룰에 맞지 않는 일을 무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에서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는요, 총선 패배는요, 첫째, 공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공천 공약,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전략. 크게 그거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보면요.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이 지역의 출신들, 그러니까 뭐 구의원도 몇 선 하고 구의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뭐 시의회 활동도 하고 뭐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 신청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총선은 그 지역 선거구민들이 투표하는 겁니까? 선거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선거구 구민들이 잘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그 전국적인 뭐 공약 개발을 하지만 이 지역에 필요한 문제, 그런 걸 공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나와서 그쪽에 편을 주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얼굴도 모르고 일 지역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낙하산 공천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을 보내려면 이 지역에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좀 중앙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출신,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전략 공천으로 보내주라 그랬는데, 그냥 평범한 변호사, 젊은 변호사, 그것도 별로 이 지역에선 변호도 하지 않던 서울에 있던 사람, 뭐 한동훈 대표하고 뭐 선후배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낙하산으로 느닷없이 정치의 당에다가 당비를 한번 내보지도 않았던 사람,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지역에 그 공천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치는데 가차없이 떨어졌잖아요.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공천이 잘못됐다. 그저 공천에서 내보내면 당선되는 줄 아는데요. 그렇게 선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엔 사실상 여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좋은 혹이죠. 그런데도 참패했잖아요. 108석 참패했잖아요. 여하튼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두 번째는 정책 개발, 공약 개발에 진짜 뭐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하듯이 크게 국민들에게 먹힐 만한 그런 공약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거 치르는 방법을 한동훈 내세우기, 한동훈이 선거 치르는 것 같이, 한동훈이 무슨 대통령 선거 치르는 것 같이 셀같이 그러다니면서 맨날 무슨 어디 다니면 이것만 치고 말이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때
그 총선 후보를 지지하려고 오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간단히 하고, 그리고 그 이 지역의 공약, 특별한 공약 같은 거를 이 후보 당선시켜주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거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시간을 길지 않게 짧게 하고 물러나가지고 이 후보가 연설을 하게끔 시간을 내주고 이 후보를 띄워줍니다. 이 후보가 표받는 거지 대표가 표받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대표에 할 수 있는 얼굴만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했다.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천 문제하고 공약, 정책 개발이 부족했다. 그리고 좀 더 붙인다면 대표 선거 치르는 것 같이 다녔다.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후보가 나왔으면 후보를 띄워주고 후보를 눌러주고 후보를 손들어주고 후보 중심으로 경척대도 밀어준다 말이지. 뭐해서 후보를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힘이 있어? 이렇게 대표가 밀어주니까 저 사람 당선시키고 하고 그래가지고 여권이니까 야당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거 칠 때 많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정책 때문에 부재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언론기관에 평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미완성 시스템 공천, 전략 부재 꼽아, 당정 갈등 끙끙 앓다가 선거 끝나. 한동훈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 반박.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선거 치르는 선거 지도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 이 한동훈 대표도 이 야당같이 국민군인 많이 얘기하는데요.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먼저 그게 우선 돼야 됩니다. 국민 하는데요.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 힘의 대표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의 대표면 국민의 힘에 있는 당원들이 한들에 뭉치고 국민의 힘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끌어 모아서 좀 중도 세력, 관망 세력을 흡수시키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잘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당에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국정농단이나 그거 한 가지가 한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아주 집중적으로 옳든지 그러든지 프레임을 딱 씌웠으면 그냥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계속 나오면 옳고 그런 거 세세한 거 판단하기 전에 언론에서 나오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틀려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닥에 있는 정치 모르는 사람들, 이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씌우는 거 가지고 갇히면요. 그걸 탈피해야 되는데 이 야당에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씌운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도 야당에 부채질 하듯이 야당에 돕듯이 자꾸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문제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지만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건의하고 협의하고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언론만 얘기하면요. 여당의 대표로는 부족합니다. 그거는요.
야당의 프레임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당이 지금 현재 이걸 이제 잊어버릴 만하고 뭐 다른 데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기서 딱 또 여당이 치고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 또 뭐 특검 문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야당에서 옳다구나 땡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슈가 그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도 여론조사가 떨어지고 대통령도 자꾸 떨어지죠. 대통령이 아마 참 그 속탈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한동훈 대표는 정치하는 스타일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총선 백서도 한동훈 대표일 때 선거 치른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빨리 그거 총선 백서가 만들어진 지가 없어 언제입니까? 그럼 빨리 어차피 공개할 거 하고 나가지. 여지까지 200일 동안 갖다가 질질 끌다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그것 때문에 얘기를 나오고 그랬는데 쭉 그러다가 또 이거에서 잘잘못 이렇게 문제가 터져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만 죽이는 겁니다. 여당만. 예. 야당은 그 많은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도 여당이 거기에 대응을 못 하니까 야당 중심으로 계속 공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당 국민의힘에 있는 쪽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결하고 야당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뭐 할 수 있는 많은 그 좋은 호기의 건들이 나와도 그걸 못합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 그 300만 원짜리 파우치 백이 그 뭐 같은 그 목자 가짜인지 뭐 그 뭐 제가 그 저기 인터넷 보니까 목사에서도 그 뭐 제명인가 뭐 저 거기서 제외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가서 뭐 사진 찍고 북한 가서 뭐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 신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린 거예요. 그래도 목사하는데 말이에요. 목사는 뭐 원래 목사는 이 눈 목자로 해가지고 눈이 감겨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목사는 눈이 감긴 게 아니고요. 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도 이미 그 종결 난 거 아닙니까? 기소 중지가 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 다 조사했던 거고. 근데 그걸 지금도 계속 그 한동훈 대표가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 지금 사퇴 운동도 일어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쉽게 안 물러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문재인 그 정부 시절에 중앙기관의 부처, 그 부처에 거기 있는 임명했던 사람들 아마 지금 다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임기 있는데 왜 나가 그래가지고 정부가 다 바뀐 지가 벌써 2년 넘었는데도 죽어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요. 염치라는 게 없어. 양심이라는 게 없어. 뭐 양심 다 있고 뭐 있겠죠. 그래도 완전히 얼굴 철면피를 가려버려요. 그래서 전애들 그 야당에 있는데 그 프레임에 씌면은요. 그걸 탈피하려면 그걸 같은 걸 가지고 끄집어내면 이게 저 한동훈 대표같이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접어도 지금 여러분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가 술 먹고 그 이태원서 그렇게 난리치고 사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세계에서 아주 이슈로 나오는 특종으로 나오는 그런 그 사건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이제 묻혀가는 거예요. 그 야당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당의 의원들이 뭐예요? 면치특권이 있잖아요. 막 얘기하고 가짜 얘기도 만들어서 조작해서도 만들어내는데 있었던 일 가지고 자꾸 이게 부각시는데 그거 못해요. 야당 의원들만큼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데 아주 뒤떨어졌습니다. 좋은 허기도 못해요. 지금 현재 아주 속수무책하네요. 그리고 여당에 있는 대변인 지금 뭐 했는지 몰라요. 쉬어갔는지 몰라요. 어떤 건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를 팍팍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대표가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가 하든지 하는지 대변인이 해야 됩니다. 또 용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었다면 사과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걸 저쪽에서 야당에서 문제를 딱 끄집어내면 빨리빨리 밤새 조사해가지고 팍 내놔야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문제도 딱 내놔요.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여론이 들끓고 뭘 그러면 말이죠. 뭐 사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만 얘기만 하고 말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즉발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용산 대변인실 있잖아요. 그 통해가지고 빨리 내내요. 그래서 이런 야당에서 내놓으면 이렇다. 그래서 이걸 중화시키고 이걸 중지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 계속 끌고 가는데 이건 침묵으로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요 정치 부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묵묵히 일은 잘하시는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도 문제가 있고 밑에 용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야당에 맨날 끌어당겨요. 아니 야당에 이재명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들 100년 가면 또 나오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데도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 있으면 선고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만나기로 했다 면담하고 또 만나면 쌩글쌩글 웃으면서 얘기했다. 용산 가면 얼굴 찌푸리고 간다 이런 평가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야 때에 따라서 본인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 지금 선고가 남아있는 지금 현재 조사받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무슨 대표 무슨 정책 개발하고 무슨 논의한다고 합니까 이게. 그러면 재판부에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봐주려는 거야. 이건 덮으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김여정의 얘기 나갔습니다. 김여정이가 또 이번에 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지난번에 평양에 무인기가 들어가서 비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전단지 뿌렸다는 거.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무대응으로 나가잖아요. 저쪽에 북한에 한국에서 안 했으니까 저쪽에서 프레임에 자꾸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여정이가 이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막 하려고 했더니 대응을 안 하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아주 속이 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또 한국에 말이야 그냥 막 그냥 공격을 하고 그냥 막 협박을 하고 그랬어요. 용산의 대통령실 내라든가 국방부에 있는 데라든가 이런데 그 공기관인데 그런데 자기네들도 지금 현재 그 전단지 B를 갖다 그 무인기를 보내겠다. 오물도 있는 것도 보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프레임이 씌는 거는 애당초 북한에 계획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현재 군인들이 지금 10,000명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00명이가 되는 그 숫자가 북한 군인이 지금
최전방에 있는데 지금 배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런 것이 세계의 뉴스고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유엔에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고 북한에 더 제재를 갖다 그 유엔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핵 때문에. 근데 더 강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세계에 계속 여론이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인 비행기를 갖다가 뭐 자작극이라고 많이 얘기 나오는데요. 그 자작극이라고 하는 걸 만들든지 뭐 외부했든지 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 한국에서 대응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니까 또 끄집어낸 거예요. 러시아 파병을 갖다가 그걸 갖다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끄집어내고 또 여론을 갖다 또 하는 거예요. 요게 상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요. 뭐 독도 뭐 죽었나요? 독도 살리기 그런 거 아닌데 독도는 우리 땅을 거는데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옛날부터. 근데 저 일본에서 자꾸 들모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대응하고 뭐 그런데 그는 일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독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땅입니다. 옛날 왕조 시대부터 우리나라 땅이에요. 일본에 인정한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기록이 있고 말이죠. 근데 그럼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은 계속 이슈시키고 뭐 해가지고 한국에서 대응하고 그러면 더 재밌어. 더 확대시켜서 세계 여론을 시켜가지고 이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국제사법재판소 저 유엔에 가서 그쪽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하면 사실상 일본이 이 극동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 뭐 경제적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든가 인구라든가 모든 게 벌써 우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가 가지고 아직 일본하고 해서 일본을 이긴다는 얘기는 장담 못합니다. 거기에 휘말리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김건희 씨 저 대통령 탄핵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답답한 여당에 있는 대표나 여당의 일부의 의원들이 거기에 놀아나요. 국민 여론이 다 그런 줄 알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라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무대응으로 나오고 딴 거 정책 개발을 하든지 야당의 문제점을 갖다가 그냥 그걸 또 반대로 해요. 아무리 좋은 야당에 잘못되는 문제가 의혹에 있는 문제가 이게 이슈가 터져도 여당에서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사무직이 있다든가 전문직이 있다든가 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비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이 파병한 거에 대해서 세계 여론을 갖다가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무인기 평양에 보낸 거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고 또 그걸 갖다가 이슈화만 된다. 북한이 어느 때 보면요. 한국에 있어 이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이고 어떤 이슈 만들고 어떻게 공격하는 것 갖다가 참 잘합니다. 북한이 얼마나 과감합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중에 한국의 대통령인데도 소대가리가 앙천 대사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개꼬리 흔들씩 흔든다 막 공격을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대응을 그때 못했어요. 그런 쪽에는 한 번은 쏴줘야죠. 예? 지금 현재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꽝 쳐야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때로 하게 되면 우리 북한 방송계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게 대북 방송 아닙니까? 대북 방송. 그런 걸 뭐 하겠다 뭐 그런다든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북한의 약점 거길 갖다 꽝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입 꽉 쳐닫고 이제 북한이 한국을 마음대로 흔들고 있어요. 그런 사안들이요 외국의 언론에 다 나옵니다. 요즘에 세계가 저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뭐 동시에 뜨게 되면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야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1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으로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거다. 뭐 김건희 씨 뭐 이 저기 저 특검 또 뭐 국회에서 뭐 논의해가지고 그 뭐 거기 투표를 또 한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 무슨 탄핵에 또 뭘 한다고 그러는데요. 탄핵은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의 그 부정한 일도 없고 국가에 갔다가 어떻게 한 것도 없기 때문에 탄핵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탄핵한다 뭐한다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1,000만이고 2,000만이고 서울에 전부 올라갑니다. 아, 나부터도 우리 가족도 다 올라가죠. 또다시 탄핵은 안 돼. 이건 나라가 계속 퇴해버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될 때까지 얼마나 나라가 뒤로 뺏겼습니까? 얼마나 퇴보했냐고요. 그거 여러분들 못 느끼시나요? 모르시나요? 국가가 이렇게 퇴보한다. 국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불안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손해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 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땀방땅 뭐 세배 다 나와요. 우리 서민들만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낼 거 세금 내고 혜택 못 받고 경제 망그러지고 살림살이 어렵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어려워지고요. 우리 국민은 그걸 느껴야 되는데요. 난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말이죠. 완전히 그 진보라고 보는 뭐 야측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수 측하고 딱 갈려진 건데요.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남북이 대치했는 나라에서 지하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뭘 어떻게 진보입니까? 보수는 그러면 뭐 앞으로 나가지 않고 또 미래를 보지 않고 맨날 뒷걸음질만 친다는 겁니까? 현재 터대를 우리가 지나온 터대를 위해서 발전 방향으로 나간다. 보수의 이성이 그거 아닙니까? 보수는 달고 뭐 돌아서서 뒤에 옛날로 간다는 게 보수의 뭐예요? 한국에는 보수나 진보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남북이 대치했기 때문에 너무도 어렵습니다. 몰라요. 진보를 갖다가 뭐 북한을 종북세를 갖다 진보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네들은 적군이지 무슨 진보입니까? 그건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가 지지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뭐 그 지난번에 그 무슨 그 단체 뭐 히읗 그 했던 단체 간첩 사건에 3명이 지금 현재 그 조사받고 구속됐는데 거기에 또 3명이 또 이번에 그 저기 구속 영장을 쳤다, 뭐 소환했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요. 어떻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경찰서에서 그 조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경찰서 조사하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국정원에서 하던 것 같다 다 글로 넘겨줬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퇴보고 대한민국의 손해입니다. 이 문통 때 가장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저 공수처 만든 거. 여러분 공수처에서 뭐 해서 하나 효과한 거 있는 거 봤습니까? 조사하는 거 봤습니까? 공수처. 아니 검찰에서 하게 되면 검찰에서 하면 되는 거지. 야당이 볼 때는 검찰 자기들 조사하면 아주 그 검찰 갖다 독재다, 뭐 조작이다, 저 무슨 그 프레임이다 그렇게 얘기를 야당 저 검찰 갖다 그냥 저 씹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해가지고
저 박근혜 정부에 있는 사람들 수백 명을 조사해서 말이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 그걸 다 구속시키고 그랬습니까? 그게. 나중에 대법원 가서 거의 다뭐 무혐의로 나왔더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 남들이 그 자기들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니고 틀린 거고 조작이고 독재고 그리고 자기들 직권할 적에 검찰이 하는 거는 정당하고 옳고 아주 정말 법대로 하는 거고 그게 말 같은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런 사람들 말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딸랑이 좋은 표현이죠. 제가 볼 때는요. 그거 갖다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말로는요. 골빈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이 비었다. 그래요. 머릿속에 비었겠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골빈 사람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도 거의 넘어가고 이제 11월 달 되는데 11월 달에 이 그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더 만드는 최악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바르게 쓰시고 바르게 쓰세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자식도 바르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사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휘담아 끌어다니지 고 자기의 어떤 이해 득실에 대해서 거기에 끌어다니지 마세요. 바르게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